지난해 제가 이제 전기차주를 매일 살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전기차주를 매일 살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기차주를 꾸준히 살펴드릴 건데, 이 전기차주를 살펴드리는 이유가 전기차하고 2차 전지, 2차 전지하고 이 두 섹터가 지금 흐름이 수상해요. 수상하고 앞전에 추세턴을 자꾸 해놓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 이 친구들이 뭔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살펴드리고, 또 시청자의 도움이 되면, 이 친구는 살만한데, 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슈를 좀 알아야겠죠. 전기차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안 팔리고 아무리 안 팔린다고 해도 그래도 결국은 작년 직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랐어요. 2배 이상 팔렸더니 이 규모가 계속 커질 거예요.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가 뭐 언제까지 고갈되겠어.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전쟁이 있긴 하지만 또 언제까지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은 2배지만 4배, 10배 커지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전기차. 우리 친구들도 지금 전기차 신청해 놓고 있는데요. 뭐 기름값 비싸서 못 사겠대요. 당연한 거죠. 물론 이제 2대 중에 한 대가 다 중국에서 팔려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죠? 인도도 다 전기차 많이 바꿀 테고. 어쨌거나 전기차 판매 대수가 66만 대에서 전년도에 110.7% 증가했습니다. 수소차도 증가를 했고, 하이브리드도 90.6%. 이거는 전기차 관련주를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현대기아차 같은 이제 이 대형주들이 조금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스타일? 뭐 이렇거든요. 근데 주식은 미리미리 선반영이에요. 항상. 미리미리 선반영하고, 기관이 요새 갑자기 2차 전지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제가 5선 돌파 안착하면 사라고 그랬죠. 한참 안 보고 있었더니 5선 돌파했다 안착하고 갔던데요? 언제 갔다 갔지, 여기? 설명하기도 전에 갔다 와가지고, 죄송해가지고 꾸준히 하던 거 그냥 할 걸. 그럼 제가 매수 타이밍 잡아드릴 수 있었는데. 어쨌거나 기관 애들이 2차 전지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한가인 좋은데, 또 2차 전지주도 예전에 바닥에서 10배, 20배 올라온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야, 2차 전지주 좋대야. 막 기간이 닿는냐.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막 미쳐서 10배 올라온 거 사면 안 좋아요. 다 반영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니켈 가격이 좀 안정권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티플렉스라든가, 황금에스라든가 주식 많이 조정 들어오고 있죠. 자, 니켈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데, 5만 달러, 여기 5만 달러까지 갔어요. 5만 달러. 이렇게 톤당.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2만 5천 달러, 그러고 지난달 초에 3월 달 초 5만 달러. 막 전쟁 심해지면서 2배 올라가요, 2배. 그러다 갑자기 무너졌어요. 3만 3천 달러까지.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런 니켈 가격 올라가고 뛸 때는 다 매도하고 나와야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왜 이 정도면 다 매도하라고 그냥 떨어질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나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봐야 되는데, 좀 힘들죠, 공부하시기.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하셔야 주식을 안 할 거면 모르는데 주식을 하실 거면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시장의 흐름을 알아요. 바닥줄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자, 이제 루시드 리뷰랑 관련해서 세원을 좀 볼 건데,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제가 안 올라간 종목 좀 뽑아놓은 거예요. 이왕 사시는 거, 이게 막 밑에서 10배 간 거 사지 말고. 네오도 또 올라갔네? 어쨌거나, 그죠? 이제 보는 건데, 자. 세원을 보면 이 친구가 루시드 리뷰랑 관련해서 사실 옛날에 굉장히 핫했었어요.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좀 아픔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수익 잘 내고 있다가 이거 깨는 바람에 그냥 팔고 나왔는데 손절 썼는데 저번 달에 5개선을 돌려놨다는 얘기죠, 이 친구가. 물론 돌려놨다고 그래서 다시 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그러니까 우하향인 거예요. 우하향인데 이게 반등해주느냐 못해주느냐는 5개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위에는 있어요, 위에는. 일단은 아직은 괜찮고 이렇게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일전 위에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게 여기서 밀리면 5주선까지 밀리게 되거든요. 가격이 3,600원대가 돼요. 그럼 월봉에서 결국 5개월선 깨는 게 되고, 근데 이제 5개월선이라는 게 이제 한 달의 완성이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차트 보면 알아요. 그랬으니 그거는. 차트를 보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알아요. 어쨌거나 주봉에서 보되 애매해가지고 일봉으로 딱 끌고 오면 되는데 절대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이 자리. 여기. 제가 절대 깨면 안 된다는 자리는 매수 타이밍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매수가로 잡고 들어갈 때가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겸 제가 중요한 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항상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수익의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사서 빨리 막 3% 먹어야지, 10%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손절에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어디를 깨면 내가 손절해야 되는데 이 손절이 지금 몇 프로지? 요거부터 계산하고 가셔야 돼요. 요거부터. 그러면 절대 내동매매 할 일도 없고 양봉에 살 일이 없어요. 일단 손절이 문제예요. 손절이. 그러면 수익이 저절로 따라와요. 진짜 저절로 따라온다니까요. 이거 먼저 생각하면 무조건 수익으로 따라와요. 최소한 다음날 3, 4%라도 먹게 돼 있어요. 무조건. 웬만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수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쫓아가 사게 되죠. 막 급하죠. 막 이거 세원 같은 날 이런 날 막 사게 되죠. 막 이렇게 다음날 막 이거 사야 되나 막. 근데 여기서 손절하면 이제 물론 이렇게 이 오늘의 저점을 좀 훼손하지 않거나 이렇게 기술이 있으신 분은 되는데 이게 뚝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벌써 5일선 손절만 쳐도 5%, 6%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을 생각해야 되고 이 가격이 얼마냐면 가격대가 지금 3,730원이기 때문에 지금 3,880원이죠. 주당 150원. 내가 이게 각오할 정도가 되면 내일 같은 날 찍고 떨어질 때 올라갈 때 매수해볼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지금 좀 급등하고 있죠. 요새.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이 테슬라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좋은 상황이 돼서 이런 자리들 지켜졌을 때 볼만하고 자, 우리 산업의 행보가 특이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산업이 살짝 마음에 드는데 물론 이 5개월선 근처에 있어가지고 애매해요. 이게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더 한 번에 갭을 띄워놓는 바람에 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잘 잡고 들어가야 되고 주봉에서 이제 맞을 자리 맞았거든요. 20선이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이렇게 이제 5선까지 밀 수 있는 위험성은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앞에 이 급등한 이력이 있죠.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산업도 뭐 상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거래량이 좋죠. 거래량. 이렇게 여기서 242선 깨고 이렇게 쭉 밀어놨는데 거래량이 순간 이렇게 들어왔다. 이분들 이제 급하게 매집을 한 건데 세력분들이죠. 당연히 이 이상은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바닥 찍은 거 어느 정도 이 정도 대바닥 아니야. 그죠? 이렇게 예전에 변곡점까지 왔는데. 아무튼 전기차나 이차는 이런 데서 돌아가는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산업 정도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대유에이텍도 괜찮습니다. 대유에이텍이 보면 예전에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잘 올라갔던 친구예요. 친구예요. 우리도 이 친구를 이제 재미를 많이 봤는데 가격 조정이 좀 한 방에 세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기간 조정이 4개월간 됐는데 기간 조정하는 동안 우상향에 있고 20개선 위에 있거든요. 이건 이 친구가 전혀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인 거잖아요. 그죠? 물론 가격 조정도 세게 들어왔어요. 이게 50% 떨어진 건데 고점 대비 50%가 떨어졌는데 20개선 지켜주고 있다. 자, 그럼 상황이 좋아 보이죠.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20주선이 깔끔하게 있습니다.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친구예요. 자,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일단 대량 거래가 안 들어와 있긴 해서 언제 뛰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량 거래 터지기 전에 숨어 들어갈 줄 아는 것도 좋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 터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순간 매집봉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 매집하고 있어.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심하게 밀리면 20회선까지 밀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순간 잘 숨어 들어가면, 한번 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역시 대유에이텍도 꼼꼼히 전기차 관련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루시드에 비한 관련주기도 하고요. 아진산업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달에 완벽하게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진 친구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뭔가 체크가 가야지. 자, 5개선이 이쁘게 올라탔습니다. 돌아섰고 주봉에서도 5선이 올라탔어요. 물론 20주선이 저항선이긴 한데 뭐 지금부터 우리가 아진산업도 관심 있게 봐야 되기도 하고, 일봉에서도 추세가 이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오늘 제가 아직 큰 대량 거래량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시 숨어 들어가 있으면 순간 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첫 번째 급등에서 순간 떴을 때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게 좋아요. 뚝 떨어져 다시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중장기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쭉 들어가시면 돼요. 앞으로 전기차 살아날 때 이 친구는 얼마든지 3,700원, 4,000원대. 이 친구가 원래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제가 본 가격이 거의 이때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전기차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데까지 가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했을 때 일인 거죠. 전기차 관련 내가 투자했다. 이런 수익률이 날 수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50%, 100%만 이렇게 못 먹을 것 같지만 먹을 수 있어요. 쉽게 한번 달려가기 시작하면 라인삽도 좀 봐야 되고. 대원화성이나 에코캡은 좀 높아서 그렇긴 한데 돌아서긴 하는데 이 친구들은 약간 좀 패스해놓고 보고, 이 우신 시스템도 아직은 추세가 하향이거든요. 아직은 좀 위험해서 좀 보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돌아는 섰는데, 좀 불안해서.
자, 이제 전기차 관련주 중에 대유AP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월봉에서 보면, 완벽하게 추천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20개선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코스인가, 이게? 코스. 이 코스 맞나요? 죄송해요. 제가 학력이 좀 짧아요. 이해해주세요. 이 코스를, 몇 가지 코스,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식이.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20개월 선이 있는데, 이 5개월 선이에요. 돌파했어, 일단, 여기를. 주식이 딱 돌파했어. 캔들이. 여기를 돌파했을 때 딱 달려나가면, 최고 많이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20개월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개월 선 목표가라고 잡거든요. 이게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져. 떨어지면 요 자리가 일봉에서 꼭 21선까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어요. 이걸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분할 매수가 좋긴 한데, 보통 이렇게 되는 게 단데, 자, 보시게 되면, 대유AP가 지금 딱 이 공간에 있는 거예요. 1차 목표권 찍었는데, 이게 1차 목표권 찍었는데 조정이 들어왔는데 요 근처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심하게 밀리면 5개선까지 밀릴 수 있고, 주봉에서 심하게 밀리면 그 자리가 5주선이에요.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올 수도. 근데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이 친구가. 그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자. 이때 240을 깼는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가격 조정 기간 중에 온 거거든요, 이렇게. 이 친구 대량 거래가 엄청 세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력들이. 먼저 사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친구 날릴 거야. 뭐처럼? 한국전자금융처럼. 자, 이렇게 날릴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이런 경우가 주식이 조금 어려운데, 이 친구가 심하게 밀리면 가장 차트의 정석이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올라가 대량 거래 빵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21선까지 찍어주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요게 대박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사는 매수가 대박인데,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그냥 가거든요. 그냥 평 날아가요, 여기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21선이 왔다는 얘기는 21선이 왔다는 얘기는 주봉에서 봤을 때 5주선까지 밀렸다 간다는 얘기고 한 주 조정이 오는 거죠. 이렇게 월봉에서 봤을 때는 5개월 선까지 밀려갔다 갔다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많이 선택하는데 첫 번째 선택할 때는 일단 여기서 5일선 안 깨느나 이전 저점 오면 사요.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사고 20일선까지 밀리면 한 번 더 사요. 이렇게 분할 매수할 때가 있고 아니면 이 친구를 안 보고 있다가 날아가면 내 거 아니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20은 찍고 나가고 있다. 요새 돈이 있으면 무조건 사죠, 이 친구. 이렇게 정확히 해준 게 한국전자금융이에요. 요게. 날아가 준 게 오늘. 예전에 벌써 이런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큰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원래 여기서 좀 날아가줬으면 좋았는데 꼭 이렇게 21선이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뭔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부터 대유AP가 조정이 들어오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뭐 당장 내일 날아갈 수도 있긴 하지만 전기차 어쩌고 저쩌고. 근데 또 전기차가 좀 지지부진해지면 이렇게 옆으로 가요. 20일 이렇게 따라 올라가 있죠. 이렇게. 얘하고 만나요. 이렇게. 만나서 빵 때립니다. 이게 길어지면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3월 28일이니까 이번 달 말쯤 날아갈 수 있는 거고 빠르면 더 빨리 날아갈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영상 볼 때 어떤 종목 대량 거래 터지면 제가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관심 종목에 무조건 넣어놓고 계셔야 돼요. 전기차 날아갔다 날아갈 수 있고. 이지트로닉스인데 이 친구도 상황이 나쁘진 않거든요. 우리 월봉에 좀 이게 상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월봉 패턴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요렇게 5선 돌려놨죠. 그럼 5주선 돌파하고 안착할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자리는 일봉에서 21선이 돼요. 이 자리 21선. 그러니까 이때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으면 다음날 보통 이게 갭으로 떠서 가지 않아요. 왜? 이 친구는 갭으로 안 떠서 갔어요. 착하게 눌림목 주더라고요. 이렇게 눌림목 주고 쭉 밀었다. 이렇게 가자. 20을 찍고 가잖아요. 이 자리가 주봉에서 5주선이 돼요. 5주선. 이렇게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주봉에서 리안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5선이 되거든요. 그럼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됐냐? LG에너지 솔루션이죠. 자, 이 친구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바닥으로 막 떨어질 때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거 사지 말라고 안 했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인데. 근데 이게 바닥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닥을 찾지 말고 제가 항상 이 손실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죠. 이 친구는 어디서 사야 되는 거냐면 반등해주고 5선 돌파하고 안착했죠. 이번 주 이렇게 꼬리 딱 찍었죠. 여기. 안착을 해줬잖아요. 내가 5주선 안 깰 거라는 지표를 정확히 보여줬죠. 사도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경 손들하지. 그러니까 뭐 2차 전쟁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일봉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 자리가 일봉에서 딱 여기죠. 21선 근처. 여기가 정확하게 5선 근처인 거예요. 여기서 사야 내가 이것 깨면 손절할 것이고 깨지 않는 틀로 가면 되죠. 뭐. 그럼 뭐 목표가에 이런 데 가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고 어디서 들어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가 평화산업인데 이 친구도 이제 흐름과 추세는 좋아요.
일단 목표가를 한번 찍은 친구라 좀 상황이 애매하죠. 여기서 사든가, 요 돌파가 안착하고 사야 되는데 애매하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오면 돼요. 자, 주봉으로 왔을 때, 만약에 조정을 좀 줘서 5주선 같은 자리들을 잘 돌아 나가잖아요. 떨어졌다가, 여기가 베스트 타임이에요, 이 근처가. 5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가인 2,200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저점에 안정적인 종목들을 좋아하죠. 더 이상 나는 돈을 잃을 수 없어. 주식시장에서. 딱 맘먹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면 21선까지 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 올 때면 관심 있게 보고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순간 거리 자꾸 들어오죠. 이 친구가. 월봉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고 물론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한다든가 이러면 또 우리가 모르는 뭐 악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조심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항상 달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를 깨면 손절할 건가를 보고 계셔야 되고 자, 평화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자꾸 살 자리가 오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좋은 자리 있어요. 위험한 자리 있는데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좋은 자리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20개선 목표 가격이 때문에 맞고 떨어졌는데 5개선 가격이 3,990원이거든요. 4,030원에 있어요. 딱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좋아요. 깨면 당연히 내가 깨면 사지 말고 이 상황을 끌고 주봉으로 왔더니 5선 위에 있네. 아, 5선만 안 깨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이 상황을 끌고 또 일봉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 차트를 볼 때는 월봉 하나 보고 주봉 하나 보고 일봉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아주 조화롭게 맞춰놔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21선 근처에 있죠, 이렇게. 그럼 주식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상승 추세하다가 20선 찍었다. 깨지 않으면 뛸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제 이런 단점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예전에 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좀 짧아요. 원래 이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좋거든요. 더 안정적이에요. 짧으면 실제로 요거 맞고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 길게 조정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이슈로 인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을 칼같이 잡고 와야 되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슬아슬하잖아요. 그죠? 주봉에서 보면 5주선. 그러니까 이런 자리 깨면 딱 칼 손절할 생각 갖고서 딱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줄 확률이 더 커요. 끌어올린 세력분들께서 한 번 더 땅 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주식이 좀 안정적이고 좋은데 이게 한국전자금이 왜 이렇게 이뻤냐면 이 친구가 이 가격 조정에 비해서 이 가격 조정이죠. 이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의 길이가 충분하잖아요. 그죠? 누군가 단단하게 매집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하려면 뭐 한참 더 가야 돼, 이 친구.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눌림목에서 하면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의 그 전기차 관련된 단점이 있다면 요게 좀 짧아요. 요게 짧으면 예전에 한국전자금융도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칙하고 밀리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단점이 있어요. 약간은. 이제 앞에 급등했다가 하더라도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21선을 깬다거나 이렇게 하면 무조건 칼 대응해야 되고 깨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뛰어나가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기준으로 이 평화홀딩스도 꼼꼼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이 친구도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거든요. 다 20개선 이쁘게 잘 있고 주봉에서도 20선이 있죠.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안 깨야 되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21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이 친구가. 순간 빵 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에코플라스틱 역시나 좋은 자리에 있고 차중목이 너무 많죠. 자꾸 얘기하는. 이 화신전공인데 화신전공 예전에 대단했었어요. 이 친구가. 전기차 관련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쫙 올라갔다가 고점이 3,400원을 찍고 6배 올라간 거죠. 조정이 쫙 들어왔는데 추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자 보시면 5순위에 있죠.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언제 이루어졌냐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는 이때 3월 11일쯤에 이루어졌고 완전히 틀 잡은 건 3월 25일에 잡은 거예요. 2주전 돌아서면서 그러니까 날라갔죠. 이렇게 날라갔다가 조정 들어왔는데 5선 안 깬다? 우리가 아직 추세 유지할 건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 월봉에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 중단기 다 유지해주고 있는데, 자, 이제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만 잡으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없었는데, 뭔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이렇게 푹적푹적 들어오죠, 이렇게. 아까
금방 평화홀딩스 같은 친구가 보시게 되면 요 공간에 있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게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짧죠.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밀려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평화홀딩스가. 자, 이 가격이 짧기 때문에, 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짧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화신정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길어요. 또 기간 조정이, 이 친구는. 여신님 어서오세요. 이 가격 조정에 비례해서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거든요. 좋죠. 근데 이 친구가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가 많아졌죠. 이렇게. 들어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크죠.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 친구. 화신정보 꼼꼼히 보시고. 저 이제 급등주를 안 하니까 거의. 근데 제가 급등주를 안 해도 사실 거의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산 종목이. 그죠? 퍼트감 변 걸리고, 왜 변 안 걸리면 이제 심심하다니까. 오늘 내가 산 종목 변 왜 안 걸렸지? 근데 결국 가만히 보면 다 날아가요. 거의 날아가는 종목들이 많을 거야, 아마. 어쨌든 제 자랑 아니에요. 근데 뭐 실제로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그죠? 무림, 한국전자금융, 우리가 사는 종목들도 다 날아가고 있고, 다 날아가요. 이제 저도 이제 자금이 한정이라 다 못 사서 그렇지. 저 화신인데 이 친구도 자리는 안 깨고 있거든요, 지금. 안 깨고, 아직은 괜찮은데, 일단 5개월 선까지 맞고 떨어졌습니다. 끼 있는 종목들이 꾸준히 그래요. 세력들이 관여를 잘해가지고. 자, 5선까지 밀리면 아주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어서, 일봉에서 보면, 이 친구는 또 화신정보와 틀리게, 이 거리 조정이 좀 짧아요. 길면 길수록 좋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랐다 맞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좀 길어져요. 길어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순간 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 21선까지 왔다. 이걸 잘 지켜주고 들어간다면 매수가 빵 뜰 수 있어요. 거래량 때문에. 네, 완벽하게 100점 만점짜리 차트는 아니에요. 항상 차트 볼 때는 기간 조정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 이렇게 옆으로 오래 간 종목. 옆으로 오래 가면 갈수록 좋아요. 이렇게 오래 가면 갈수록. 내가 만약에 AA라는 종목하고 B라는 종목하고 둘 중에 뭐 사지?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기간 조정이 길은 거. 이런 게 좋아요. 점프님 왜요? 어서오세요. 현재번님 어서오세요. 왜 임금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나쁜 사람들 만나셨구나. 자, 세종공업을 보겠습니다. 이게 세종공업 차트인데, 자, 월봉에서 보면 애매하긴 한데, 이 정도면 추세 전환과 턴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 5선 위에 있죠, 이렇게. 5선 위에. 추세 전환과 턴이 어느 정도 좀 이쁘게 이루어진 상태고, 이렇게 5선 위에 잘 있습니다. 그죠? 잘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매물대를 좀 뚫고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만 잘 지켜주면 역시나 이 친구도 앞쪽에 대량거래 들어왔죠. 이렇게. 누군지 몰라도 세력에 관여가 있는 분이라 한 번 더 뛸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뛸 수 있어서, 잘 보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삼성모터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모터스도 지금 굉장히 대바닥권에 있는데 아직 이 추세의 전환과 완벽한 턴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좀 힘들 것 같아도 그래도 역시 저번 때 돌려놨죠. 이 친구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뛰면 일단 1차 목표가가 20개월 선인 6,400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그죠? 20선 위에 있죠. 5선 근처에. 이 친구가 5선에 20선 뚫어주고 나갔다. 빵 때릴 수 있어요. 앞에 대량거래 들어와 있죠. 이렇게. 자, 대량거래 들어와 있는데 이 기간 조정 길이가 짧다 보니까 기간 조정 길이가 짧으면 이렇게 맞고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쭉 떨어지죠. 자, 그래 놓고 한번 대량하라고 빵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밀어놓고 다중바다. 요게 이제 저기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전기차가 타격받는 바에 쭉 떨어졌는데 이제 회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분들이 힘을 내서 막 뛸 수가 있어가지고 좀 괜찮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삼성모터스도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나머지 종목들도 좀 더 보는 걸로. 화천기에 드디어 주의를 맞았구나. 드디어. 아, 이 친구 이뻤는데. 한 방에 뚫었네. 참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 차트적으로 상당히 좋은 친구인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 못 들어갔더니 그렇게 많이 날아갔냐? 계속 날아가네. 지금 들어가기 좀 어렵고, 그죠? 어렵고. 자, 어쨌건 이 밑에 있는 종목들도 많긴 한데 실제로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모베이선자 같은 경우엔 감사 의견 냈나 모르겠다. 뭐 이런 경우도 좀 있고 아직 이제 충분히 이제 좀 기간 중에 안 된 친구들 또 위험한 종목들은 제가 패스를 해놓은 거고 좀 대우 플러스 같은 종목들도 좀 애매해요. 사이가 좀 애매해서 그나마 이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우리가, 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다. 자, 이렇게 좀 해놓은 거니까, 이쪽에서 좀 고르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멤버분들 제가 게시판 통해서, 커뮤니티 게시판 통해서 저 매수하게 되면 따로 알려드리고, 항상 저는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매수했다고 그래서 뭐 따라 사시고 뭐 하시는 거 안 사시고 하는 건 멤버님들 선택이에요. 하지만 제가 산 종목은 제가 이러한 이유로 샀고 이렇게 샀습니다라고 알려드릴게요. 어쨌건 요렇게 그죠? 전기차 관련주들들 그러고 이런 러시아 료시드 리비안 관련해서는 이 정도 종목들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제가 지금 원전 관련주 이런 것도 매 살펴보긴 하는데 원전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 있어서 지금 막상에 살 게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섹터는 움직여요. 자, 이제 정부 정책으로 해서 원전이 올라갔으니 현신기계 같은 게 막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고 보성파워텍도 밑에서 10배를 갈까 말까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기술 뭐 이 BHI도 전부 다 목표가 찍고 가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언제까지 올라가겠냐고요. 그죠? 근데 이제 와서 이 친구들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죠? 이 친구 이제와 관심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제는 슬슬 한 번 더 뛰면 우리가 다 이제 매도를 하거나 이제 슬슬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신경 쓸 거 있어요. 두산 종목 같은 경우 좀 신경 써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친구는 패스고 여기서 시장이 옮겨올 거예요 아마 리오프닝 그죠? 여행, 항공, 면세, 카지노 이쪽으로 올 거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전기차 당연히 같이 움직였죠. 그죠? 전기차 뭐 이렇게 올 거예요. 뭐 화장품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이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목이 자꾸 일로 가면 안 되고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일로. 여기서 중간에 있는 게 지금 건설이죠. 제일 애매한 거. 아이 건설. 그 건자재가 더 비싸가지고 이게 건자재가 좀 비싸가지고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시장을 좀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지금도 막 원전 좋다고 그래가지고 원전 더 높이 있는 걸 보고 계시면 앞으로 막 전기차 날아갈 때 전기차 또 고점에 있는 걸 사게 돼요. 큰일 나시는 거예요. 전기차라든가 이제 뭐 인테리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월봉차 바닥에 있는 거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관심 가져야 되고 막 올라가 있는 게 예를 들면 바이오주가 예전에 이 mRNA 관련해서 그죠? 그러고 막 그 코로나 관련해서 막 싹 올라갔죠 이렇게. 그게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할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제 아직 안 올라가. 이때는 안 올라간 뭐 원전이라든가 뭐 전기는 아직도 안 올라갔지만 이때 안 올라간 친구들이 또 이 자리를 메꿨죠. 로봇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게 싹 메꿔놨거든요. 여기를 바이오주가 이제 급락을 했고 근데 이때 로봇 원전 게임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여기가 좋다고. 근데 이 친구가 또 올라가서 여기서 얘를 관심을 갖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패스고 또 이게 떨어지니까 여기 이 자리를 원전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원전을 관심을 갖네. 이거 아니고 완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시장 흘러가는 걸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가 강했다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그죠? 이게 바이오예요. 이게 이 자리에 다시 이제 원전이 와 있는 거고 이제 원전이 바닥을 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기차나 이런 게 바닥 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여길 갈 거고 그죠? 2차 전지도 바닥에 있는 게 있으니까 얘네들이 여길 갈 거고 그러니까 원전은 또 가라앉겠죠. 이렇게 그죠? 이제 바이오도 바닥 치다가 올라갈 거고 근데 거꾸로다가 자꾸 여기 있는 종목을 붙들어 사면 계속 손실이죠. 이렇게 앞으로 갈 종목을 사야지. 그죠? 주식은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자꾸 현재를 보고 하면 안 돼요. 주식 현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보고 주식을 미리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